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히읗 받침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히읗 받침에 우리 뭐 할까요? 냉장고에 주스를 넣다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볼까요? 넣다를 하면요. 아까 왜 제가 A타입인 아어요 하고 한번 해볼게요. 아어요. 아어라면 자, 주스를 냉장고에 넣어요라고 발음을 하시면 히읗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발음하냐면 그냥 넣어요로 들려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히읗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주스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하여튼 넣어로 되지 넣었어요. 이렇게 안 들리죠. 그래서 모든 이 A탑에 다 히읗 소리가 안 들려요.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페이지에 아까 나라마바사하고 결합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볼까요? 냉장고에 주스를 원래는 넣으니까로 한다면 우리는 히읗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주스를 넣으니까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넣으니까, 넣으려고, 넣으면 다 으로만 들려요. 이 히읗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못 찾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 세 번째 단계는 아까 제가 1번에 있었던 고 있었잖아요. 1번 고, 1번 첫 번째 결합하는 고 있죠. 이 단어하고 결합을 했을 때 발음이 어떻게 들리냐면 코로 들리면 주스를 넣고로 들리죠. 그렇다면 그 단어는 원래 그러니까 자, 넣고로 발음이 들려요. 주스를 냉장고에 넣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써야 돼요? 너에다가 무조건 히읗 받침이 있어요. 그리고 고를 쓰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아까 위에다 표시한 이 세 개의 자음이 다 그런 현상을 일으켜요. 그거를 다 알면 좋은데 그걸 다 모른다면 그냥 그거까지만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넣다를 한번 넣으면 냉장고에 주스를 넣고 넣기 싫어서 냉장고에 넣게, 넣다가, 넣도록, 넣던, 넣지만, 넣지요, 넣지 마세요. 다 이렇게 발음이 다르게 들리죠. 이거는 키역으로 들리고요. 이거는 티읕으로 들리고요. 이거는 치읕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발음이 된다면 앞에 있는 단어 어간에는 100% 히읗 받침이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외국인에게는. 그런데 이 규칙을 알려주시면 그들이 좀 쉽게 이 맞춤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한국인 중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받침에 좀 헷갈리거나 좀 이상한 글자를 써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잘 모르셔서요. 그래서 이 규정을 거기에다가 더 힘든 게 뭘까요? 마지막 제일 어려운 제일 하드 코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지우개를 오래 사용하면 지우개 일정 부분이 없어지죠. 그게 우리 언어로는 정확하게 뭐냐면 달타예요. 달타. 이 단어 외국인이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어가 달다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리을 히읗 있는 것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발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지우개가 달코로 들리죠. 그렇다면 자,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소리가 지우개가 달코, 달키 때문에 달캐, 달타가, 달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키, 코타치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면 여기에 반드시 히읗이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오늘의 제일 학생들에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 규칙을 알면 용언의 거의 모든 맞춤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언을 찾을 때 저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카톡이나
텍스트 메시지, 문자를 보내시죠. 문자를 보내시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50%는 틀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되의 문제입니다. 되. 자, 되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되를 좀 해볼까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되와 되의 문제입니다. 헷갈리시죠? 둘 중에 하나인데 확률은 50%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A타입, 아어여 결합이나 또 하나는 뭐뭐 하고 뭐뭐 하다가 뭐뭐 하지만 이 결합 원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되 원래 글자는 이거예요. 사전에 보면 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되다는 원래대로 하면 자 오른쪽에 고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냥 붙이시면 돼요. 받침도 없으니까. 되고 되다가 되지만 되니까 뭐 되면 그렇게 다 그냥 이게 줄 하나짜리 쓰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 그죠? 근데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시면 이게 원래는 뭐예요? 자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하다도 아니니까 파트너가 어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되어요가 되죠. 그런데 이거를 줄여야 되겠죠. 받침이 없으니까. 그럼 뭐가 될까요? 이 줄인 형태가 이 H 같은 글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 두 글자가 줄여서 되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그거 알겠는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계속 앉아서 아 이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이걸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근데 이거보다 우리가 더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한국말에 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다. 자, 일하다. 자, 우리 다른 거 볼까요? 자, 일하다 한번 해봅시다. 일하다가 되면 여기 어떻게 돼요? 그냥 붙이시면 돼요. 일하고 일하다가 일하지만 일하니까 그렇게 되죠. 이쪽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일해요가 되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하다 동사는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발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다 하로 발음이 되지만 왼쪽에는 해로 발음이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되는 오른쪽에 되나 왼쪽에 되나 똑같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다.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되를 말할 때 쓸 때마다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 대신에 하다를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 사세요. 자,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돼요. 저 지금 여기 안 썼어요. 일부러. 뭐가 될지 모르니까. 크리스마스가 돼요. 자,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선물을 준비하자. 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밖에서 많이 놀 거야. 자, 이런 것도 있죠.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건데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있었죠. 그 친구는 뭐 주식에 투자해서 벌써 부자가 됐어요. 벌써 부자가 돼서 우리처럼 서민들하고는 잘 안 놀아. 뭐 이런 말 하겠죠. 자, 이게 둘 중에 뭘 써야 될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신이 없으면 대신에 해나 하를 쓰는 거예요. 자, 일하요, 일해요. 어느 쪽일까요? 일해요죠. 자, 밑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돼 대신에 딴 거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해니까 일하니까 하죠. 일해면 일하면 일해세요, 일하세요. 일했어요, 일했어요. 일했어요죠. 어제 일해서죠. 자, 여기에 보면 H처럼 된 게 있잖아요. 해가 된 거는 돼도 H 같은 걸 쓰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게 해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되가 되는 거죠.
여기는 하 원형이 됐으니까 여기도 원형을 쓰셔야죠. 그러니까 되니까죠. 여기도 원형이잖아요. 지금 다 이건 원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도 되면. 여기도 원형이니까 되면. 여기가 H니까 여기도 됐어요. 여기도 H니까 여기도 부자가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되게 유사한 형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권사님 다음 주에 봬요.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틀리게 보내세요. 원래 뵈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는. 물론 이거는 사실 다른 형태인 뵙다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지만, 자, 이게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다음 주에 봬요 할 때는 뭘 쓰셔야 되겠어요? 이거 쓰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전부 다 이 모음 하나만 써갖고 보내시더라고요. 봬요가 되는 게 아니라 배, H처럼 된 I를 쓰셔야 돼요. 같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드라마나 무슨 뉴스의 자막을 보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돼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용언, 동사와 형용사를 활용하는 방법, 받침을 찾는 것, 원형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